뭐 요즘 부어스가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네 가지. 가난한 사람 부모 밑에 자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평생 그거 지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주제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환경은 선택의 결과도 아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결핍은 습관으로 남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 생각해요. 그 습관이 때로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묶어두기도 한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런 습관이 남아있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치인들 중에서 막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 이걸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아요. 예, 뭐 건강하게 정상적인 좋은 부모 밑에서 뭐 부유하지는 못해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자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정치인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나는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 태도나 모든 걸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 과정을 지냈겠는가 상상을 해요. 말 한마디라든지 모든 태도에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치인들이라든지 모든 뭐 가난하고 뭐 이래야 무슨 뭐 그 사람이 대단한 뭐 점수를 받고 이런 것에 비해서 나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그런 이런 것들에 너무 심한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에 잘 자란 인물이 이 뭐 지도자가 되면 좋다. 나는 그런 주의예요. 그리고 뭐 가난이 무슨 뭐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부끄러울 건 없지만 그 습관이 때로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묶어두기도 한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습관이 남아있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식 교육을 부모가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는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 그 자식들이 돈 가지고 자식을 버린다 해서 용돈도 이렇게 팍하게 주고 오히려 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장학재단 만들어서 돕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랐는데 낭비를 하지 않. 내가 결혼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시집 쪽은 좀 가난한 편이었어요. 근데 부잣집 딸인데 내가 선물 포장지 종이하고 이 끈들을 버리지 않고 다 해서 포장지도 잘 접어서 보관하고 끈도 말아서 잘 넣으니까 아 부잣집 딸이 펑펑 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전략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 이야기에 과하게 예민하다. 가격 비용 손해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사소한 지출에도 긴장한다. 합리적인 계산과 과도한 경계는 다르다. 늘 부족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여유가 사라진다. 불안은 태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 이 부유하게 자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레벨인지 아닌지 간파해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예, 그 그렇게 예, 그런 빈곤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누가 심하게 해도 상처를 입지 않아요. 누가 뭐 거지랄 해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아. 그런데 이제 가난하게 산 사람한테 거지랄 하면 굉장히 상처를 입죠. 그래서 어, 자식들을 키울 때에도 그 뭐 너무 돈 위주로 자식을 이렇게 명분이 해서 키울 필요는 없지만 건강하게 그렇게 구겨지지 않게 키울 필요는 있다. 오늘 두 번째, 돈 받는 걸 과하게 불편해한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부담으로 느낀다. 작은 호의도 비처럼 받아들인다. 어릴 때 결핍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만든다. 자립은 장점이지만 관계는 주고받음에 선다. 과한 경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남의 성공을 쉽게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서로 기뻐하는데 많이 삐뚤어지게 너무 이렇게 경제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가난하게 자라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가난하게 자라도 정신이 빠르고 그걸 즐기면서 잘 가난이란 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난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부유함을 갖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신적인. 남의 성공을 쉽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은. 저 사람 운이 좋았겠지, 뭐 뒤가 있겠지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어요. 결핍은 세상을 불공평하게 본다. 물론 현실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의심이 습관이 되면 배움의 기회를 놓친다. 인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도 없다. 소비로 결핍을 보상하려 한다. 어릴 때 못 가졌던 것을 성인이 되어 과하게 채우려 한다. 명품, 외식, 과시, 소비로 보상한다. 잠깐은 만족은 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하던 사람은 돈 좀 벌면은 막 불고기만 구워 먹어요. 한이 돼서. 그러나 어린 시절에 넉넉하게 잘 자란 사람들은 그 음식 먹는 패턴도 달라요. 결핍을 소비로 메우면 구조는 더 불안해진다.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당뇨로 이렇게 1950년대부터 당뇨를 앓으셔서 우리 집은 전부 잡곡밥 보리밥에다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대신에 뭐 우유나 양유나 또는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 소고기를 조금 넣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당뇨 환자다 보니까 온 식구가 당뇨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당뇨 식사를 그건 건강한 식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에 뭐 그런 걸로 그 다른 사람은 줄을 서고 명품 사는 데서 나는 그런 건 별로 대단하지 않다. 뭐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 뭐 LP 판이라든지 클래식 바하라든지 베토벤이나 뭐 라흐마니노프 뭐 파가니 이런 음반들을 내가 또는 또 책도 이렇게 니체 뭐 파스칼 뭐 여러 가지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그런 책이라든지 또는 음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명품 이런 데는 좀 신경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소비로 결핍을 보상하려 한다면 요새 줄 서서 명품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전에 명동 가서는 엄청 비싼 옛날에는 60년대만 해도 이렇게 수입이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때라서 그 전공 서적을 사러 명동 뒷골목 가면은 이렇게 그 수입 서적이 지금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수입 서적이 다 실컷 보고 나서 그 중에서 잘 엑기스 되는 책을 하나를 사면 그날 한 달 뭐 하숙비 하나가 날아갈 만큼 비쌌죠. 특히 난 조각을 했기 때문에 조각 전공 서적은 뭐 거기에 화보가 들어있고 크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큰 돈 주고 명품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런 원서 같은 걸 사가지고 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명품 산 것보다 더 가슴이 뛰고 즐거웠어요. 그래 소비로 결핍을 보상하려 한다. 그것도 내가 여기에 긍정하는 이유는 어릴 때 못 가졌던 어린아이 장난감을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같이 못했던 사람들 다 큰 어른이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하고 구입하는 걸 봤어요. 어릴 때 못 가졌던 것을 성인이 되어 과하게 채우려 한다. 명품 외식 과시 소비로 보상한다. 그러니까 실컷 모양 내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만족은 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면 더 명품 운운하고 사람 밑에 사람 깔보고 이런 게 있어요. 결핍을 소비로 메우면 구조는 더 불안해진다. 보상은 태도가 아니라 구조로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엄청 무시해요. 지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돈 몇 푼 벌면 밑에 사람 부리는 사람 함부로 막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정통적으로 대대로 이렇게 부유하게 자라는 사람들 그런 짓 안 해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결핍을 다루는 방식은 선택이다. 예민한 과한 자립, 의심, 보상, 소비 이런 습관이 남아있다면 스스로를 묶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자신을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감옥이 있고. 그래서 나는 자식을 키울 때는 굉장히 건강한 뭐
돈에 대해서 너무 뭐 돈의 가치를 그렇게 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키우고 많은 독서를 하게 하고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감각적으로 모든 것들 다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전인 교육 그 중심으로 나는 아이들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환경은 출발점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과거 결핍에 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 차이로 앞으로 바꾼다라는 기사에. 뭐 오늘 지금 이 부어스는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 공통된 습관 4가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또 가난한 집안인데 내가 볼 때 부어스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절대 버리지 못한 4가지 똑같은 내용인 좀 틀리는 것 같아. 이건 어린 시절 가난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계, 맺는 방식,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까지 바꿔놓는다.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은 많이 감옥에 갇혀 있다. 자유스럽지 못하고 삐딱하게 시선을 보고 그런 식으로 보고 또 명품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에 목숨을 걸고 또 자기가 남으로부터 당했던 무시함을 보상심리로 또 다른 사람한테다가 이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무관하게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 그거 무시해버리죠. 그런 건. 아, 너가 어린 시절에 좀 그렇게 자랐구나. 그래서 그것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발로에서부터 그 말이 나왔구나. 우린 분석하죠. 그걸. 그래서 가난을 벗어난 후에 마음에는 여전히 그 시절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4가지는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뭐 가난하게 산 정치인들이 무슨 가난하게 살아서 뭐 어쨌다 하는데 가난한 게 그런 자랑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가난이 뭐 죄는 아니지만 그 좋은 부모 밑에서 뭐 풍요롭지 못하지만 너무 이렇게 성격이 비뚤어질 만큼 그런 가난은 그 어린 시절에 상처를 주고 많이 성격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야. 너무 가난하게 자라면.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속마음에 늘 이게 다 어린 시절에 이게 생성된다는 거죠. 이게 다 사라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불안 속에 더 움켜진다. 가진 걸 누리는 법보다 지키는 법부터 배운 탓이다. 싸고 오래 가는 물건을 고집한다. 품질보다 가격을 먼저 본다. 디자인이나 편의성보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물건 하나 살 때도 과한 소비는 죄책감처럼 따라온다. 자기도 모르게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몸에 밴 것이다. 예, 이것도 4대가 부유하게 살아야 그 다음 예술을 이해한다고 그러죠. 예술을 이해하려면 4대가 자기 부모 그 조부 때부터 4대가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해야 그 다음에 예술을 이해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그 좀 기촌하면서 책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벽난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한 트럭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 책도 다 태우려니까 우리 딸이 말리더라고요. 태워가지고 감자 밭에다 뿌려주니까 감자가 밑이 잘 들고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명품을 사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사고 또 음반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반 그 디스크를 LP를 많이 사서 모으고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뭐 성경책을 수도 없이 샀죠. 맨날 더덜더덜 떨어져서 달아서 없어지면 또 사고 한 20권이 넘은 것 같아요. 막 떨어져서 글씨가 엉망이 돼버리면 또 뭉개지면 사고. 오늘 부어스 가난한 집안에 자라는 사람들이 절대 버리지 못한 4가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첫 보면은 그 사람이 부유한지 그냥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간파를 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어떤 데 얽매여 있고 그 가난에 대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네 거지야 그러면 하나도 화를 안 내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네 거지야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상처를 많이 입어요. 오늘 부어스 가난한 집안에 자란 사람들이 절대 버리지 못한 네 가지라는 기사였어요. 뭐 트럼프 얘기인데요. 뉴시스예요.